자, 페이지 172페이지,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 자, 7번 문제 보면, 그림에서 그죠? 건물이 A, B, C라는 지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지점 건물, 여기가 B 지점 건물, 여기가 C 지점 건물이고, 여기 사이에 벌어진 각이 120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0m, 여기가 500m일 때 여기에 A, B 사이의 거리 만약에 C라고 하면 이거를 찾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지. 왜? SA, S니까. 그럼 잘 봐. 일단 식 써주면 코사인 C가 아니라 무슨 제곱? C의 제곱은 그거 아니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50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00 곱하기 500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식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써보니까 숫자가 너무 길어버리지. 그러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이 도형은 닮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변을 딱 줄여내서 여기가 A-, C-, B-가 있는데 똑같은 각은 120도인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일 때 이쪽 변의 길이를 찾아서 거기를 몇 배, 즉 닮은 도형을 만들어서 몇 배, 100배 해주면 무슨 변의 값이야? 선분 A, B의 값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선생님 얘기는.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 제곱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잖아. 그러면 어쨌든 계산상의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 닮음에서 작은 도형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풀어보면 x제곱은 어떻게 돼?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해야 되면 3, 3은 9, 5, 5, 25.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코사인이 둔각이야. 코사인 120은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 60도인데 누구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60의 값은 2분의 1인데 2가 약분되니까 4, 5, 15가 더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더하면 40이어서 49가 되네. 뭐의 제곱이? x의 제곱이. 따라서 x의 값은 7이 되겠네. 즉 이 변의 길이는 7인 거야. 자, 그래서 닮은 비가 몇 배 합대야? 100배 합대지? 곱하기 100이니까 c의 길이는 얼마다? 700m다. 이렇게 쓰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똑같은데 이제 활용이라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숫자를 좀 키우고 그냥 점 A, B, C라고 안 하고 뭐 건물이 있는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밖에 그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우리가 유제 9-11번인데 선생님 설명을 먼저 한번 봅시다. 유제 9-11번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자, 그림에서 이번에는 원이 있습니다. 원이 때가 들어갔네요. 자, 원에서 4개의 지점이 있는데 A, B, C, D. 여기가 A, 여기가 B, 이쯤에 C, 이쯤에 D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변의 길이가 3, 이쪽 변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A와 C를 관통하는 선 같은 게 그어졌는데 이 선의 길이가 7이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원주각의 좀 쓰였습니다. 자, 원의 지금 문제에서 무슨 사각형이 보여? 내접 사각형이 보이죠?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아무 사각형이라서 원 안에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내접 사각형의 성질은 뭐냐? 이거 꼭 써야지. 마주보는 각의 합은 무조건 180도다. 즉 여기서 각 B랑 각 D랑 더하면 무조건 180이라는 거야. 그럼 D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삼각형 ABC를 보니까 뭐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지. 자, 쌤 뭐랬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조건 각 다 찾을 수 있다고. 그럼 누구 찾으면 돼? 각 B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각이 특수각이 나올 거라고.
시험 문제 특수각 아니면 각비를 못 찾잖아. 특수각 나올 거야. 둔각으로 나오겠지? 만약 얘가 120도면 얘가 몇 도다? 60도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코사인 B를 찾는 거야. 자, 코사인 B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A 곱하기 C 그 다음에 A 제곱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찾아봅시다. 2 곱하기 각 B에 마주보는 변 아닌 거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5가 A와 C지. 얘가 C, 얘가 A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무슨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각 변 B는 7의 제곱이다. 자, 둔각 나올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3, 3은 9, 5, 5, 25 더하면 34고요. 7, 7에 49에서 빼주니까 얼마지? 15인데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3, 5, 15 아까 했던 거 없네. 값이 음수 2분의 1이지. 자, 2분의 1이라는 것은 코사인 60도가 되니까 이쪽의 값은 코사인 120도다. 지금 예상한 각이 맞지? 그래서 코사인 B가 120도다. 그래서 여기가 120도가 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각 D는 몇 도다? 60도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단순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 공식을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먼저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잘 정리하는 게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를 잘 푸는 요령이랄까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활용 문제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유제 9-12번. 자, 유제 9-11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8, 9, 10 모양의 색종입니다. 자,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각을 구할 수 있겠죠? 꼭지점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A에 마주보는 변이 9, 그 다음에 B에 마주보는 변이 8, 그 다음에 C에 마주보는 변이 10이다. 근데 이 색종의 길이가 8cm와 10cm인 두 모서리라는 건 뭐야? 이 선이니까 이 선이 겹쳐지도록 접었을 때 접힌 자국의 길이, 즉 이제 좀 어려졌네. 이제 파란색 표시야. 이렇게 접혀지는 거야. 이 변이 이쪽으로 포개진다는 거지. 어쨌든 겹쳐지도록 펼쳤을 때 다음에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모서리가 서로 겹쳐진다라는 뜻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종이를 만약에 접으면,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뜻이야. 이 각이 포개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변의 길이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8cm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8cm가 이해됐어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 같은 게 아니야. 그림상에서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 아니잖아.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한데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점을 이제 D라고 우리가 하나 더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점 D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숙제가 된 거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찾아야 될까? 각을 찾아야 되겠지. 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각 B를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법칙에서 각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각 B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변의 길이까지 내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쓸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변의 길이를 안다 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접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이 같은 게 아니라 어느 각과 어느 각이 같아지는 거야.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서로 뭐야? 접혀졌으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 각이 뭐가 나올까? 무조건 특수각 등장하겠네. 그래서 절반 나눈 값이 사인 법칙 같은 거 이용하면 다시 이 변의 길이가 구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좀 써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이 변의 길이 자체가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중학교 도형 문제에서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지? 여기가 1대 2면 여기가 몇 다시? 1 다시 대 몇 다시? 2 다시라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를 다이렉트로 구해낼 수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선분 BD의 길이는 자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0대 8이잖아. 약분하면 몇 대 몇이야? 5대 4를 나타내니까 5 더하기 4 하는 게 실제 9니까 선분 BD의 길이는 얼마다? 5cm라는 걸 이미 알고 있네. 맞잖아? 맞잖아요? 아니면 비례배분 쓰면 9 곱하기 10 더하기 8 중에서 10만큼 차지한다. 그러면 9 곱하기 18분의 10 약분하면 2, 20 약분하니까 똑같이 5가 나오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각 B를 찾으러 떠납시다. 자 무슨 B를 찾아볼까요? 코사인 B를 찾아봅시다. 이 각을 찾아야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B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B는 이렇게 삼각형 크게 보는 거니까 2 곱하기 A 곱하기 C 분의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에요. 이런 문제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면 할 거야. 실제로 문제 보면 더 어렵습니다. 문제 풀면서 지금 선생님의 이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러니까 무슨 법칙을 먼저 써야 될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합시다. 2 곱하기 변 A의 변의 길이 이만큼은 전체가 9였고 C는 마주보는 변이니까 10이고 그러면 9의 제곱 10의 제곱 빼기 변 B의 제곱 8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9 곱하기 10분의 이건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10의 제곱 100 8의 제곱 64를 먼저 뺄게. 그러면 36이 남고 36에 99 81을 더해주니까 7 100 11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자 117이 9로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17을 9로 약분하니까 9 1은 9 27 9 3 27 맞아? 약분하니까 13 더 이상 약분할 거 없네요. 선생님 특수각이 아닌데 괜찮아? 20분의 13이야. 누가? 코사인 B가. 자 여기까지 1단계 한 겁니다. 코사인 B가 얼마라고? 20분의 14.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각 B를 찾든 각 C를 찾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선분 BD를 찾았고 그래서 코사인 B를 썼고 그럼 코사인 B 가지고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 다시 어느 삼각형을 보는 거야? 요만큼의 삼각형을 보는 거야. 따로 떼낸다면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B, 여기가 D, 여기가 A. 그래서 코사인 B 값 알고 여기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5고 그럴 때 이 변의 길이를 몰라요? X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은 다시 코사인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거 아니면 SA, S합도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얘도 약분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써버릴게.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무슨 B다? 코사인 B다. 근데 그 코사인 B의 값이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20분의 13인 걸 아니까 적용 가능하잖아. 5, 25, 100 빼기 코사인 B 자리에 지우고 20분의 13을 깔게요. 2 곱하기 10이 20 약분되니까 5 곱하기 얼마지? 13이다. 자 그러면 125에서 5 곱하기 13은 5 곱하면 5, 3, 15, 5일로 65를 빼주니까 X제곱은 60이고 그 변의 길이는 루트 60이다. 그럼 60 안에 완전 제곱수가 누가 있냐? 4로 약분하면 4일은 4, 4, 5, 20 따라서 몇 루트 15? 2루트 15다 라는 우리가 그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선생님이 방금 B로 풀어갔잖아. 그럼 여러분이 뭘로 풀어가요? 코사인 C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서 DCA 코사인 C를 알 거니까 여기 변의 길이는 4, 8에서 동일하게 문제가 풀려지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방식을 써주시면 되죠. 자 오늘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 왔고요. 필수 예제 8번 페이지가 맞나? 174, 174 필수 예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강의 끊었다 갈게.